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이죠. 3편은 지금 따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인공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족이 아니라 다른 인물로 이제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. 청각이 발달한 이 크리처들이 지구에 왔던 그 첫째 날부터의 이야기를 뉴욕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고요. 이 1편과 2편은 뭐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다가 뭐 좀 공간이 옮겨가고 그런 것도 있었고,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더라면은 요 작품은 이제 뉴욕, 완전 도심 한복판이죠. 뉴욕에서 이 사미라라는 요 인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. 이 인물이 특이한 게 암 환자예요. 처음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에서 시작이 되는데, 죽음을 앞두고 있는, 어떻게 보면 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고요. 이 작품으로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이 세계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, 저는 1편과 2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작품인데 좀 많이 실망을 했고, 지금 하우스님이 고양이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따가 후반부에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실망스러웠냐 하면은 일단 크리처들에 대한 설정이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작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크리처들의 설정이 뭡니까? 시각은 없고 청각만으로 사냥감을 포착하는 그런 크리처인데, 작은 소리에도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엄청난 괴력으로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뭐 사람도 그냥 두동강이 내버리고 이런 크리처들의 설정인 거죠. 근데 유독 이 주인공들이 내는 소리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, 이 주인공들을 크리처가 쫓아갈 때도 단역들이나 NPC들을 크리처들이 공격할 때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달려들어가지고 낚아채서 살해를 해버리는데, 주인공들을 쫓아갈 때는 아니 아까 보여줬던 그 스피드는 어디 갔어? 엄청 느릿느릿 쫓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주인공 버프가 너무 심하게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뭔가 좀 몰입이 깨졌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1편과 2편을 사람들이 좀 사랑했던 이유는 물론 뭐 점프스퀘어처럼 깜짝깜짝 놀래키는 연출도 사용이 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스펜스를 연출하는 거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점프스퀘어가 사용이 되지만 이 점프스퀘어만 사용하진 않았어요. 예를 들어서 뭐 1편에 나오는 출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계단에 못 밟는 장면, 그런 장면들 진짜 쫄깃하잖아요. 2편도 후반부에 나오는 막 교차 편집 장면을 통해서 서스펜스를 막 연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관객들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연출력을 보여줬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진짜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 원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. 설명이 불충분했던 장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크리처들이 후반부에 가면은 무슨 알 같은 거를 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막 지들끼리 뜯어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. 알이 정체가 뭔지, 그리고 그걸 크리처들이 왜 먹는 건지 그런 설명도 없고 그냥 그 장면 한번 나오고 끝. 저 장면은 굳이 왜 넣었지?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뭐 설명이 불친절했다, 크리처들의 설정이 좀 뒤죽박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단점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사실 똑같은 지적을 1편과 2편도 받았거든요. 설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장면들이 나오기는 해요. 그리고 뭐 설명이 불친절한 것도 애초에 1편은 저 크리처가 누구고 이런 설명이 일절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설명이 일절 없어요. 그냥 시작부터 그 가족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.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는 걸 보면서 관객들은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저런 세계관이 아닐까? 저 크리처들은 그런 게 아닐까? 이렇게 상상을 해야 돼서 불친절하다는 면에서는 뭐 전작들과도 비슷하게 흘러가기는 해요.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가지고 1편과 2편은 만족스러웠고 이 첫째 날은 불만족스러웠냐 하면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. 재미가 없습니다. 1편과 2편은 재밌으니까 어느 정도 설정이 좀 어긋나고 붕괴되고 해도 그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. 그 작품 전체적으로 모든 설정이 다 일관적인 작품이 있으면 참 좋겠죠. 근데 때로는 그게 어떤 전개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설정을 살짝은 좀 이렇게 영화적 허용으로 어겨야 되는 순간들이 물론 있거든요. 영화가 전반적으로 재밌으면은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게 되고 그래 됐고 빨리 다음 장면 빨리 보여줘 이게 되는데, 영화가 재미가 없어버리면은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왜냐면은 다음 장면이 안 궁금하니까, 재미가 없으니까. 앞으로 나올 장면들이 궁금해진다기보다는 계속 그 지나갔던 장면들이 거슬리고 생각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관객들이 보고 싶었던 거는 크리처 호러 스릴러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, 이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아예 주인공도 막 암 환자로 설정을 하고 이 주인공이
어떤 여정을 떠느냐 하면은 죽기 전에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장소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이에요.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막 엄청 막 휴머니즘 같은 것도 나오고 드라마 요소들이 되게 절절하게 막 나오거든요. 근데 우리 관객들은 이 콰이트 플레이스라는 이 시리즈물을 보러 갈 때 그런 걸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이 크리처들을 활용해서 서스펜스랑 호러만 잘 만들어줘도 충분히 만족하고 나올 텐데, 인류애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집어 넣음으로 해서 재미를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답답했던 게, 만약에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반응하는 크리처들이 우리 세상에 창궐했다라고 쳐요. 소리에 반응을 한다라는 그 특성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어.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은 무조건 불리하거든요. 무조건 불리해요. 따로 다녀야 돼요. 각계전투해야 돼요. 내가 소리를 안 냈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내서 크리처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다니는 게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. 첫째 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계속 몰려다녀요, 사람들이.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인류애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이 여자 주인공이 모험을 하다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. 생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인데, 아무 연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, 저 같으면은 이런 디스토피아 상황에서 내가 목표가 있어. 내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로 가고 싶어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나오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. 아니 뭐 난 몰라. 난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하고 이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, 굳이 그 일명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자기 먹을 거 나눠주겠다고 막 다가가서 하고, 누구 챙기고 뭐 이렇게 해주고, 이런 장면들이, 행동들이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쟤는 그냥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빨리 죽고 싶은 걸까, 이런 생각이 들면서, 마지막으로 저 하우스님이 말씀하신 고양이, 많은 후기들이 고양이가 너무 예뻤어요, 고양이가 신스틸러예요, 고양이가 나와서 좋았어요, 고양이가 주인공 아니었나요,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자 주인공이 데리고 다니는 이 고양이에 대해서 많은 호평을 하고 계십니다. 근데 일단 저는 고양이가 아니었더라도 뭐 강아지든 뭐든 간에 이 반려동물을 이 세계관에서 데리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? 그냥 자살행위 아닌가? 진짜 신기하게 이 영화상에서 고양이가 소리를 한 번도 안 내요. 야옹 한 번을 안 해요. 실제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고양이가 야옹 한 번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? 야옹 한 번 하는 순간 바로 끔살인데, 그걸 의식해서인지 영화상에서는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한 번도 집어넣지 않았더라고요. 주인공이 디스토피아 세계가 창궐하기 전에, 이 크리처들이 지구에 오기 전에 이 고양이한테서 많이 위안을 받고 그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, 지금 생사가 오가는 이 상황에서 굳이 그 고양이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. 그리고 이게 암 환자 설정이라고 했잖아요. 영화를 보면은 저게 어딜 봐서 암 환자야 싶을 정도로 수영도 잘하고 어디 막 기어오르는 것도 잘 기어오르고 쌩쌩합니다. 대사로는 뭐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대사를 하는데, 저게 어딜 봐서 몸이 타들어가는 사람의 행동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 멀쩡하게 도망 잘 다니고 잘 뛰어다니고 막 합니다. 영화 내내 쌩쌩하게 막 다니니까 좀 암 환자라는 설정이 좀 와닿지 않기는 하더라고요. 좋았던 거는 엔딩은 좋았어요. 엔딩 하나는 좋았습니다. 지금 3편이 아까 동시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3편은 좀 잘 뽑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.